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호스퍼로 이끈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최근 사실상 해임이 결정된 듯한 분위기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뒤를 이을 토트넘의 차기 감독 배당률 순위에서 1순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포체티노 감독을 새 감독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독점 보도 기사를 내기도 했고, 실제로 지난 3월 개인 일정으로 북런던에 방문했던 포체티노 감독이 한 커피숍에서 레비 회장과 만남을 가진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개최국으로 북중미 월드컵을 치르게 되는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미국 대표팀을 현장 취재하는 전문 기자, 스포츠 베팅 업계의 전문가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 독점 보도 기사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부트룸 풋볼의 독점 보도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포체티노 선임 가능성을 알린 기자는 더 부트룸 풋볼이 최근 공신력과 취재력을 높이기 위해 영입한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인데요.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토트넘 호스퍼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앙제 포스테코글루의 후임으로 복귀할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고 TBR 풋볼이 단독 보도한다. 현재 토트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다음 시즌에도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구단은 그를 대체할 잠재적인 후보들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는 포스테코글루가 자리를 지키기 충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패배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TBR 풋볼의 수석기자 그레이엄 베일리에게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경질을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토트넘이 다른 감독 옵션을 모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것은 사실상 당신은 여기까지다라고 넌지시 둘러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토트넘은 이미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풀럼의 마르코 실바를 주요 타깃으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들은 각각 소속 클럽과의 재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입스위치의 키어런 맥케나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외에도 토트넘은 번리의 스콧 파커와 스트라스부르의 리암 로세니어의 활약에 감명을 받고 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이끌었던 바 있는 현 마르세유 감독 로베르토 데체르비 역시 토트넘 내부에서 호감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으로 레비 회장의 최우선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포체티노와 레비는 지난 2019년 포체티노가 경질된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이후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를 거쳐 지난해 말 미국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다. 그러나 포체티노는 미국 대표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TBR은 53세인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의 귀환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레비 회장이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체티노는 미국에서 열릴 월드컵을 1년 앞두고 있지만 최근 부진한 성적과 함께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인 브루스 어리나가 그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레비 회장과 토트넘 경영진은 포스테코글루의 후임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포체티노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가 세계적인 수준의 젊은 재능을 보유한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와 함께 일하기에 이상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 얘기를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될 가능성,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오히려 본인이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히 재기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갔을 때는 스타 선수들을 이끌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결국에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첼시에 가서는 명확하게 실패한 커리어를 보낸 이후 미국을 맡았는데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처음 하면서 또 미국 문화에 적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쩌면 미국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결정이 심화돼서 본인의 부담이 커질 때 차기 행선지로는 이제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내가 이미 성공을 이뤘던 곳, 마음 편한 곳, 조금 편안하게 새로운 일에 착수할 수 있는 곳을 가고자 토트넘행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지난 미팅에서 드러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로 지난 3월달 한 팬이 SNS를 통해 유출한 이 북런던 인근 지역 커피숍에서 찍힌 사진은 레비 회장과 포체티노가 맞고 커피숍의 주인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레비 회장의 처남이자 구단 직원과 함께 찍은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이 커피숍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전에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만남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물론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바로 선임을 한다, 협상을 가졌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미 오랜 기간 인연이 있고 또 그동안 연락을 해왔고 지금 둘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저 정말 토트넘의 상황을 위해서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만남은 분명 둘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하고 포체티노 감독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본인이 토트넘 감독을 다시 맡아보고 싶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토트넘이 최우선 후임 감독으로 여겨왔던 이라울라 감독이 본머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마르코 실바 감독은 그리 우선순위로 보지 않고 있고, 레비 회장은 또 프랭크 감독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스콧 파커라는 이름이 최근 영국 더스턴의 독점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 이 스콧 파커는 토트넘과 인연이 있긴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맡았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에 이어서 또 한 번 검증되지 않은 감독으로 시도했다가 또 한 번의 실패를 겪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익숙한 본인의 축구 철학과 정체성, 또 레비 회장이 원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포체티노를 복귀시키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팀을 떠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점차 알려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남은 1년 계약 기간 동안 한 번 더 토트넘을 믿고 남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설득하기 위한 인물로도 포체티노 감독 외에 다른 옵션들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포체티노 감독은 미국에서 입지가 어떤 상황인가? 디 애슬레틱에서 미국 축구계의 히딩크라고도 불릴 수 있고, 또 미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브루스 어리나 감독이 어떤 말을 한 것인지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루스 어리나 감독이 포체티노의 미국 대표팀 감독직 선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전 감독인 브루스 어리나는 현재 대표팀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의 선임 자체를 비판하며 그 자리는 미국인 감독이 맡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리나는 미국 대표팀의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번, 팀 하워드와 함께한 대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포체티노처럼 외국에서 온 감독은 미국 축구의 문화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대표팀을 보면 감독은 대부분 자국 출신입니다. 우리 문화, 선수들, 환경을 모르는 감독이 오면 어렵습니다. 포체티노가 아주 훌륭한 감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을 맡는 것은 클럽 축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 74세가 되는 브루스 어리나 감독은 미국 남자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는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역사상 최다 승리를 거둔 감독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으로도 최다 우승을 이끈 감독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고, 불운하게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 막바지를 책임졌던 세 번째의 임기를 거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 프로축구팀 세너제이 어스퀘이크스의 감독을 맡고 있다.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라면 자신이 어떤 동물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환경을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부족합니다. 미국인 감독이라면 미국 축구 문화와 자부심,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외국에서 온 감독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특수한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포체티노는 2024년 9월에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이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북중미 네이션스리그 본선에서 파나마와 캐나다에 연속 패배하며 참담한 경기력을 보였고, 포체티노는 두 경기 모두 마친 후 선수들의 정신력과 투지를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어리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제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부족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나마와 캐나다를 이기지 못한 것은 정말 충격이었죠. 제가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아요. 포체티노가 월드컵에서 정말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월드컵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체티노 체제가 바뀔 수 있는 타이밍,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지금이니까 더 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다면 미국 축구협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포체티노는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맡은 첫 번째 외국인 감독은 아닙니다. 독일 출신 스타 선수였던 위리겐 클린스만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을 이끌었고, 세르비아 출신 보라 밀루티노비치는 1994년 미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당시 대표팀을 지휘했다. 그 전 50년 동안에도 7개국 출신의 외국인 감독들이 미국 대표팀을 맡은 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외국 출신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는 일은 드문 일은 아니다. 특히 축구가 성장 중인 국가들에서는 더 흔하다. 실제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2개국 중 9개국이 외국 출신 감독과 함께 했으며 2006년 월드컵 당시에는 그 수가 14개국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남미 대륙의 10개국 중 7개국이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을 두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는 쉽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독특한 지리적인 여건과 리그 구조와 일정, 그리고 해외에서 뛰는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대표팀은 자국 출신 감독이 맡아야 한다. 전술적으로 훈련 세션의 교육이나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보급되어 있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축구 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국 감독들이 자국 대표팀을 이끌고 코칭 스태프나 다른 방식으로 선진 축구를 이식받아가지고 소통과 문화적인 면의 간극을 좁히면서 자국 감독이 대표팀을 이끄는 게 맞다. 그게 성과를 잘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아주 큰 역대급 월드컵을 개최하는 미국이 미국인 감독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커지면은 결국 올 여름에 있을 북중미 골드컵의 결과가 또 한 번 안 좋으면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될 수 있는 거예요. 디애슬레틱은 포체티노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여전히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대표팀직에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여름 북중미 골드컵, 북중미 최고의 팀을 가리는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서 미국이 또 한 번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 대회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되는 형태로 사실상 미리 보는 월드컵의 리허설처럼 열리기 때문에 이 대회를 잘 치르지 못하면 정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여전히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은 재능과 이름 그 이상을 본다며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월드컵에 가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올바른 정신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가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과연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선수들을 이끌 수 있고 선수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할지 미국 대표팀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리고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되는 안방 골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갖추고 있는 전력을 생각했을 때도 포체티노 감독이 올 여름 경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 새 감독 선임을 기다릴 것인지 어떤 상황이 될지가 많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중미 골드컵은 6월 14일에 개막하고 7월 6일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조별리그 단계부터 부진하고 기미가 심상치 않다면 미국 축구협회가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바이아웃 조항도 있지만 또 미국 축구협회가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문제도 있거든요. 서로가 결별을 원하는 상황, 즉 상호 합의하에 떠나면서 포체티노가 토트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도 경질을 하면서 위약금을 안 줘도 되고 혹은 토트넘도 포체티노를 빼가면서 토트넘도 미국을 떠나면서 바이아웃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원만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 말까지 이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 토트넘이 새 감독을 선임하지 않고 포체티노 감독의 골드컵 대회까지도 일단 지켜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의 현재 토트넘 차기 감독 배당률 1위, 1순위가 나온 것인데요. 벳365에서 5.5배, 패디 파워가 3.5배, 벳페어도 3.5배고 벳빅터가 3.75배,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는 겁니다. 종전 1위였던 이라올라 감독이 5.5배, 6배, 7배인데 최근 본머스의 재계약 기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플로베 마르코 실바 감독이 4배, 7배, 8배 등으로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요한랭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와 같은 덴마크 출신인 토마스 프랭크가 4순위로 꼽히고 있죠. 그 뒤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던 전 도르트문트 감독 테르지치라든지 입스위치의 맥케나 그리고 유벤투스에서 경질된 이후 무직 상태인 티아고 모타, 번리의 스콧 파커, 전 유벤투스 감독 알레그리 등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체티노는 미국 대표팀을 맡고 있고 또 본인도 미국 대표팀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실패가 또 한 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드컵 도전을 하고 그 뒤에야 토트넘 복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레비 회장도 이미 포스테코글루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포체티노가 어찌 될지를 지켜보고 게다가 7월달까지 대회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감독을 뽑는다? 그것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포체티노의 토트넘 복귀 가능성은 현실성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 베팅 업계의 배당률이 설정되는데 왜 베팅 업계에서 이 오즈메이커들이 1순위로 도박사들이 1순위로 포체티노를 찍고 있느냐 그에 대한 디애슬레틱의 컬럼은 이 베팅 시장에 대해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포체티노의 토트넘 복귀설 그리고 감독 베팅 시장의 변덕 2명의 전 동료가 본바람을 막기 위해 외투를 걸친 채 북런던의 한 녹음 짙은 교회 커피숍 밖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혀 비밀스러운 만남은 아니지만 그 두 사람이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 그리고 전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라면 아무리 평범한 만남이라고 해도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결국 팬이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고 익숙한 주제를 다룬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 익숙함은 이유가 있다.
포체티노는 이미 차기 토트넘 감독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올 시즌 기복이 심한 행보를 보이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근 6경기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 중이며 이에 따라 감독 경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를 꺾고 가까스로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영국의 주요 베팅 업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지휘했던 포체티노를 차기 감독 1순위로 꼽고 있으며 그의 복귀 가능성에 7대2라는 낮은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파운드를 걸면 7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포체티노는 언젠가 토트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팅 업체들이 예상하는 일정에 맞춰 복귀하는 데는 큰 장벽이 있다. 포체티노는 현재 미국 남자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2026년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이후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체티노를 데려오려면 클럽은 그의 2년 계약에 따른 거액의 바이아웃 혹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현재까지 치른 공식 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영국 베팅 업체들이 포체티노를 포스테코글루의 후임 1순위로 보는 것일까? 일부 측면에서 베팅 업체의 배당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진다. 팀의 전적, 최근 경기력, 경기 장소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어느 팀이 승리할지를 예측하든 마르다. 경마에서도 전 경주의 우승마, 뛰어난 기수, 트랙 적응력 등으로 우승 후보가 정해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감독 관련 배당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갬블링닷컴의 베팅 전문가 딘 라이언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베팅 업체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통찰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뉴스를 만들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후보를 올려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벳 빅터는 포체티노의 복귀 가능성 배당률을 원래 40대1에서 7대2, 이후에는 5대2까지 낮췄다. 포체티노만이 아니다. 현재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안도니 이라올라와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도 포스테코글루의 대체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라이언은 덧붙인다. 이걸 우리는 언론 주도형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언론에서 다룰 만한 인물을 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죠. 저도 토트넘 팬인데 우리 모두 포체티노가 월드컵 전에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걸 압니다. 최근 레비 회장과 만났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요. 다만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질 때마다 이 시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후보들에게 실제 베팅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팬들이 생각하는 만큼 큰 수치의 실제 베팅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일부 베팅 업체는 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를 디디에 데시앙 이후 프랑스 대표팀의 차기 감독 후보 2순위로 올려놓기도 했다. 이처럼 예측 시장은 종종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스벤 예란 에릭손이 잉글랜드 감독 재임 도중 첼시와 맨유 양쪽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국 잉글랜드 감독직을 내려놓은 지 1년 후인 2007년에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 대표팀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팀의 감독 후보로 떠오른 적이 있다. 2010년 월드컵에서 미국을 16강으로 이끌었던 밥 브래들리는 에스턴 빌라 감독 후보로 강하게 연결되었지만 결국 재계약을 맺었고 클럽은 제라르 울리에를 선임했다. 미국 대표팀 감독이 토트넘으로 간다라는 루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역시 미국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토트넘 복귀설과 사우스햄턴 부임설이 돌았다. 이처럼 베팅 업체들은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도박 문화는 확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차기 총리,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지 여부까지도 내기를 걸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정치나 이벤트 결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베팅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 대신 예측 시장 방식의 제한적인 거래만 허용된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는 진짜 알 수 없는 일이죠. 라이언은 말한다. 하지만 축구 감독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새 감독이 누가 될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그냥 순수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떤 베팅 업체는 에릭 텐하흐를 토트넘 감독 후보로 올려놨습니다. 그가 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흥미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넣은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커버하는 것이죠. 반면 토마스 프랭크나 안도니 이라올라처럼 현실성 있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리스트가 베팅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팬들이 포체티노와 레비의 사진을 보고 나서 포체티노에게 100파운드를 걸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유동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를 1대0으로 꺾고 챔스 진출 및 우승 가능성을 이어간 다음 날인 금요일 패디 파워와 벳 페어는 여전히 포체티노를 5대2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로 보고 있었고 벳 빅터도 11대4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포체티노를 상위권에 뒀다. 그렇다면 현직 감독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후임 후보 리스트에 오르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스토크시티를 프리미어리그에 정착시켰고 유로파리그 32강까지 이끌었던 2011-2012 시즌 토니 풀리스가 웨일스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다. 풀리스는 그때를 돌아봤다. 감독마다 이런 주목을 받는 방식에 다르게 반응하죠. 어떤 감독은 그걸 즐기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면 구단주가 감독이 다른 팀으로 가려는 건지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제 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성과로 감독직을 얻었지만 요즘은 에이전시의 영향이 큽니다. 이들은 기술이사나 스카우트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느냐가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부 매니지먼트 회사, 에이전트들은 감독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조용히 진행한다. 감독의 주변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 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한 포석이죠. 실제 감독을 했던 풀리스가 설명했다. 하지만 베팅 업체가 무작정 추측으로만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풀리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때로는 구단에서 직접, 클럽 측에서 직접 후보의 이름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SNS와 팬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테스트하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인물이 감독직을 맡을 줄 알았는데 팬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자 구단이 다른 후보로 방향을 틀었던 적도 있습니다. 감독 관련 배당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본다면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가짜뉴스라거나 불가능한 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여전히 현실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스테코글루는 올 시즌이 끝이라는 건데요. 토트넘은 4월 28일 월요일 0시 30분 리버풀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치르고 5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 보데글림트와 가장 중요한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경기 치릅니다. 과연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 리그에서의 부진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을지, 또 유로파리그 돌파, 또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언제 돌아와서 언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토트넘의 최신 소식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